예,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다음 연장의 김덕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개인적인 질문 등은 나중에 정원주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희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도 이제 다른 우리 교실에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 많은 이제 기초 연구들 여러 가지 훌륭한 연구자분들이 많으셔서 옛날보다 정말 저희 외과의 연구 역량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느끼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고 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저의 후향적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어떻게 더 하면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좀 뜬금없지만 이제 제가 패컬티가 되어서 나에게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연구가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다들 우리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내 환자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이제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팩트를 알아가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연구의 목표를 세울 때 궁극적인 저희가 세브란스 같이 이제 큰 기관에서 연구를 한다면 큰 목표들을 이제 다 세우고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것들이 이제 하위 임팩트 저널도 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 이제 RCT가 될 것이고 또 저희 교실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이제 기초 연구 같은 것들로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지금 처음부터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 그런 중간 과정들이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지 오래됐지만 이렇게 지리산에 천왕봉 정도도 좀 가보고 그리고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남산이라도 올라가 봐야 저희가 어떤 그 산에 오르는 좀 즐거움을 낮은 데서도 이렇게 좀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궁극적인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좀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아래 단계부터 올라갈 수 있게끔 잘 도와주고 나의 연구를 역량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 이 후향적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향적 데이터를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후향적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후향적 데이터가 왜 전향적 데이터에 비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단점이 말 그대로 우리가 시간을 뒤쪽에서부터 환자를 이제 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간 관련한 바이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관련한 바이어스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모탈 타임 바이어스라고 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제일 직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바이어스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자분에 있어서 진단을 이 시점에서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트리트먼트 그룹 저희는 이제 주로 서저리가 되겠죠. 수술을 받은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 이제 수술을 받지 않은 그룹 또는 어떤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과의 비교를 할 때에 우리가 첫 진단 시점으로부터 그 인터벤션이 들어간 시점까지 환자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 그룹하고 비교하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그룹은 이 컨트롤 그룹보다 요만한 이 빨간 지금 시간만큼을 더 살았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모탈 타임 바이어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오래된 예지만 이게 이제 논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20여 년 전에 우리가 어떤 연구하시는 분이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션 돼서 오스카를 받은 분들이 노미네이션 되지 않은 컨트롤 군보다 수명이 3.9년 더 길더라, 더 오래 살더라라는 이런 연구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논문에 몇 년 있다가 이 에피데미올로지를 잘 하시는 분이 이것은 그게 아니라 아카데미상의 아카데미 위너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상을 받은 분들이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연기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노미네이션 될 기회가 더 많아서 상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모탈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이모탈 타임 바이어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어떤 강의에서 제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아카데미상을 받은 분들이 더 오래 사느냐를 알아보려면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수명이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제가 들을게요. 출생으로부터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 시점까지 같이 살아있고 또 그 같은 필름에 캐스팅된 사람들을 비교해야 실제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연구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옛날 얘기라서 뭐 요새 옛날 그 연구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그 오해가 요새 진행되는 연구에서도 일어난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했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국내 모 대학에서 간이식 환자에서 간이식 후에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이 간세포암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의 재발을 줄이는가라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타틴의 안티캔서 이펙트 등 뭐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간이식에 접목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하고 저희가 뭐 아주 하이 임팩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간이식 분야에서는 꽤 메이저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퍼블리시가 되었는데요. 연구자들은 스타틴 유저를 간이식 후에 어떤 시점이냐에 관계없이 30일 이상 스타틴을 사용한 것을 스타틴 유저라고 정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논 유저라고 정의해서 29 HCC 재발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주 쇼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스타틴 유저가 논 유저에 비해서 그 해저드 레이저가 0.3 그러니까 LTU의 스타틴 사용이 HCC 재발을 3분의 1로 줄인다라는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자면 엔간한 항암제 그리고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저희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못지않은 아주 기적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논문 막판에는 이런 IPTW, 뭐 랜드마크 아날라이시스 같은 이런 연구들을 이런 통계 기법들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연구를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딱 봐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결과만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간이식 환자 뭐 다른 암도 있겠지만 우리 간암 환자에서 스타틴을 사용하지 않으면 완전히 말프랙티스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구의 심각한 맹점이 무언가라는 것을 제가 좀 살펴보니 첫 번째 스타틴 시작 시점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저희 병원 데이터로 이제 제가 그린 건데요. 간이식 환자를 간암으로 간이식을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절제 불가능한 그런 간암을 하기 때문에 29 재발의 가장 후발 그 시기가 12개월, 1년 전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 이렇게 재발률이 쭉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재발이 이제 많지 않은 이제 그런 분포를 보이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스타틴 시작의 시점을 뭐 길게는 36개월 이상까지, 그러니까 29, 36개월 이상에서 처음 시작한 환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간이식 후에 HCC 재발의 후발 시점과 스타틴 사용 효과 관계가 모호해지게 되겠죠. 두 번째, HCC 재발 이전에 1개월, 그리고 재발한 다음에 스타틴을 시작한 환자는 익스클로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어떤 그런 시간적 선후 관계를 조금 더 이제, 분명히 하고자 이렇게 익스클로전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스타틴 유저군의 HCC 재발의 그 확률을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타틴 사용한 군에서 어쨌든 다 재발한 사람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스타틴 사용을 언제 했든지 간에 논 유저와의 비교를 이 간이식 시작 시점부터 비교했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모탈 타임 바이어스를 고려하지 않은 이제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아카데미 상 받은 그 연구랑 같이 대비해서 본다면 우리 태어났을 때를 그 간이식 시점 그리고 이 오스카 위너들을 스타틴 유저, 컨트롤 그룹을 스타틴 논 유저, 그리고 이 오스카 받은 것을 스타틴 시작 시점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스타틴 유저가 간이식을 받은 후에 스타틴을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의 이 기간을 이모타 타임 바이어스로 해서 이 환자들이 재발을 안 했기 때문에 스타틴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지 스타틴을 써서 이 생존이 긴 것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오류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이것에 대한 이제 반박하는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바이벌 아날라이시스라는 스킴을 보면
대개는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질병을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팔로우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외과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런 이모탈 타임 바이어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연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대부분의 외과 환자들은 진단,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캔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캔서를 진단받고 수술을 하기까지의 시점이 그렇게 사실 긴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환자는 큐어레이티브한 그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각 환자의 수술을 기점으로 해서 팔로우업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이렇게 같은 시점으로 좀 당겨서 하더라도 그때까지 이모탈 타임 바이어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 전체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파란색 수술과 빨간색 수술을 단순히 수술 시점으로부터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은 또 저희 외과 연구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이 수술까지의 진단으로부터 수술까지의 시간이 긴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실제로 수술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팔로우한 데이터지만 실제로는 환자의 진단 시점으로부터 수술 시점까지의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초록색 선이 바로 이 환자에 있어서 이모탈 타임 바이어스가 되고 이때는 이 파란색 수술의 경우가 빨간색 수술보다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수술을 중심으로 해서 서바이벌 아날라이시스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바이어스를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렇게 좀 수술 진단으로부터 수술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들이 어떤 다른 이 사이에 예를 들면 뭐 요새 그런 네오조번트 트리트먼트나 이런 다른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 특징적으로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받기까지 웨이팅 타임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뇌사자 이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웨이팅 타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수술을 준비하는 어떤 기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단순히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간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모탈 타임 버스를 잘 컨트롤을 하면 실제 우리가 가진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한 연구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사망 외에 어떤 관심 있는 이벤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메이저한 관심사는 당연히 온콜로직한 아웃컴 또는 환자의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이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아웃컴들로 연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의 뭐 당뇨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캔서 이외의 사망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이런 CVD라든지 아니면 뭐 그 수술의 롱텀한 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 일정 시점으로부터 발생시키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 후에 어떤 이벤트들의 리스크 팩터를 거꾸로 찾아보는 이런 연구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 디자인이 되겠고요. 하나씩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그 수술한 환자들만 모아오는 데이터지만 그것을 다른 치료랑 비교를 해서 내가 한 수술의 베니핏을 따져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간이식 환자 코호트에서는 그냥 간이식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간이식을 기다리다가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하면 이런 우리가 간이식이란 수술의 베니핏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레트로스펙티브 인텐션 투 트릿 아날라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술 후에 어떤 드럭 또는 어떤 이벤트가 이 수술의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은 이런 연구를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예처럼 우리가 수술한 다음에 이제 스타틴을 사용했을 때 이제 암자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뭐 이게 약이 아니면 이런 위에 있는 이벤트들이 될 수 있겠죠. 뭐 수술한 다음에 당뇨가 발생 환자에서 온콜로지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여기서 주어 목적어만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물론 임상적으로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연구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상당히 까다로워서 우리가 이제 익스포저 덴시티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 디자인입니다. 이 보면 우리가 수술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이벤트들이 이후에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본다면 이벤트가 발생한 그룹을
페이션트 1, 2, 죄송합니다. 4번, 그리고 컨트롤 그룹을 이렇게 3번으로 놨을 때, 이것은, 단순히 논다면 이렇게 나눠서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 3번 환자의 경우에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을 했는데, 이 환자가 만약에 더 오래 살았다면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묶는 것은 이모탈 타임 바이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그 다른 환자들을 컨트롤 후보로 해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조금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시점을 시작으로 팔로우를 할 때 이 네모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한 자입니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시점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던 다른 분 중에서 한 명을 샘플링하고 또 쭉 가다가 이 G 환자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다면 나머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그 시점에 물론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고 살아있는 환자를 후보로 해서 그 후보 중에서 또 환자를 한 명 샘플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환자를 모아서 연구를 하는 것이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진행했던 연구를 몇 번 소개해드리면, 이것은 간이식 이후에, 멀티드럭 레지스턴트 악시네토마토 바이오만의 발생 리스크 팩터를 찾았던 연구이고요. 여기 보면은, 발생한 그룹이 29명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1대5로 이제 5개명의 샘플링해서, 그 군의, 이전 리스크 팩터들을 찾았던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거는 조금 거의 디자인 비슷한데요. 리빙 도너 LT에서 PMV 바이러스의 리스크 팩터를 마찬가지로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 디자인을 통해서 리스크 팩터를 찾았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논문 작성 중인 또 연구인데요.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어떤 이벤트에 내가 리스크 팩터를 찾고 싶느냐, 이제 그것만 좀 바꿔주면, 이제 이런 좀 똑같은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식 이후가 시저가 발생한 환자에서 서바이벌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 간이식 이후 시저의 리스크 팩터를 찾았던 연구이고요. 이것은 이제, 간이식 이후의 우울증의 리스크 팩터를 찾았던 연구로 이제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레트로스펙티브 인텐션드 트리 아날라이시스입니다. 다른 치료 대비 수술의 이제 베니핏을 본 연구가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들었던 상황은 우리가 어떤 수술에 있어서 모든 환자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질환이 진단이 되고 수술 외에 다른 치료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갔던 환자들의 그룹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내가 한 수술의 서바이벌 베니핏을 수술을 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이 수술을 진행한 환자가 수술 그룹, 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환자가 이제 원래 치료했던 트리트먼트 A라고 했을 때 A 온리 그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1번 환자 같은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게 예를 들면 케모세라피라 그랬을 때 이 환자가 처음에 케모세라피를 받고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케모세라피를 하다가 어떤 그거에 의한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이 환자는 그 트리트먼트의 인텐션으로 따졌을 때는 페이션트 1번도 인텐션 투 트릿 수술 그룹으로 이제 묶어야 우리가 실제로는 정확한 수술의 서바이벌 베니핏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올해 저희가 이제 퍼블리시했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하이 멜드, 그러니까 멜드 스코어가 높은 환자들은 굉장히 얼리 모탈리티가 나기가 쉬운 그런 환자들인데 하이 멜드의 간 부전 환자에서 생체 간이식이 뇌사자 간이식을 기다리는 것에 비해서 서바이벌 베니핏이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한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는 수술 LT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시점부터 이후의 팔로업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가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 환자가 간부전 환자가 내과에 있을 때부터 멜드가 30점 이상으로 간이식을 위해서 등록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본원의 내과 환자 데이터 또 우리 이제 포노스라고 간이식을 관리하는 이제 정부 기관입니다. 그 정부 기관에 있는 데이터까지 머징을 해서 간이식 이전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팔로우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스터디 플로우를 진행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간이식을 받은 코드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라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간이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로 그 환자에서 생체 간이식을 준비했었는가, 뭐 중간에 받은 사람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뭐 기다리다가 뇌사자 간이식으로 선정돼서 넘어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레트로스펙티브한 인텐션 투 트리트 아날라이시스를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 결과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하이멜드 환자에서의 생체 간이식이 뇌사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서바이벌 베니핏이 있다라는 것을 올해 이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생체 간이식 중에서도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 그러면 뇌사자 간이식을 기다리는 것 또는 혈액형 적합 간이식에 비해서 우리가 인텐션 투 트릿으로 봤을 때도 서바이벌 베니핏이 있는가를 가지고도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수술 후에 그러면 이제 어떤 드럭 또는 이벤트가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이제 보는 연구입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벤트 대신에 이제 드럭을 넣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 디자인을 할 때는 이벤트를 가진 환자에서 그 이전에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는지가 궁금했다면 이런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수술 이후에 어떤 약을 썼고 그 약이 그 이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제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레트로스펙티브로 연구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과 비슷하게 샘플링도 해야 하지만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면 다른 그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는 펌파운더들도 컨트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서 상당히 후양적 연구를 하기가 까다로운 디자인은 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연구 디자인을 저희가 할 때 흔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 이제 익스클루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 초록색이 수술 시점이고요. 이 빨간색이 그 후에 어떤 약을 쓴 시점이라고 했을 때 이 두 파란색 환자들을 그냥 트리트먼트 구도로 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환자들을 비치료군으로 놓고 중간에 수술로부터 그 약을 쓴 시점까지의 시간을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로우 시작 시점을 그냥 약 쓴 시점으로 통일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게 리저너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디자인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마치 신이 되어서 이 두 번째 환자에서는 이 환자는 꼭 오래 살아서 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연구를 한 것이 되겠고요. 이 세 번째 환자는 오래 살지만 약을 절대 쓰면 안 되는 이제 그런 환자를 우리가 정해놓고 연구 디자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에서 이제 많은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Looking back from the future. 그래서 후양적 연구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 환자에서 약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미리 알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리저너블해 보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바이어스를 지니고 있는 그런 연구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를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많이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던 중에 이 익스포저 덴시티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이제 찾게 되어서 이를 통해 연구를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소개드렸던 그 국내 이 스타틴과 간이식 후 간세포암의 재발의 그 연구인데요. 자, 이걸 한번 반박해보자라는 연구를 했고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실제 논문에 이제 실었던 그런 연구 디자인 스킴입니다. 보면 이제 간이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환자에서 이 3번 환자에서 스타틴을 썼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약을 쓰지 않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샘플링하고 또 마찬가지로 쭉 가다가 9번 환자에서 약을 썼다 그러면 또 나머지 환자들을 샘플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를 구축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익스포저 덴시티 샘플링이 되겠고요. 또 이 디자인의 그 아주 강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서 동시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다른 팩터들에 대한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까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대2로 스타틴 유저와 스타틴 넌 유저를 이제 아웃컴을 비교를 했었고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팩터들이 잘 컨트롤이 된 상태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를 보면 앞선 그 연구와는 다르게 스타틴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에서
간 이식 후에 간세포함의 재발이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로 냈고요. 이것을 앞선 그 연구보다 조금 더 좋은 저널인 이 저널의 논문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과 선생님들 아까 앞에서 그 논문이 저기 내과 선생님 썼던 논문인데 내과 선생님과 같이 모인 이 학회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뒤에 내용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소개만 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좀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이제 캐나다 맥길 대학의 세미 수이사라는 분인데요. 에피데미올로지스트고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해 봐봐로는 이러한 그 타임 릴레이티드 바이어스에 관해서는 제일의 권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많이 쓰셨고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하이 임팩트 저널, BMJ 같은 이런 저널에도 에피데미올로지스트가 이제 교신 저자로서 연구도 진행했던 이런 분께서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같은 디자인으로 이제 저희가 다른 연구도 진행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가야 할 좀 더 높은 저널과 또 이런 그 연구를 향해 가는 이제 저희 외과 교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암문학과 한윤대입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좋은 연구 열심히 하시는 거 사실 룸메이트로서 옆에서 많이 봤었는데 좋은 연구하고 계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저 뭐 약간의 코멘트만 드리면 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모탈 타임 바이어스를 외과에서 저희가 크게 신경을 못 썼던 이유는 말씀 처음에 주신 것처럼 진단받고 수술이 뭐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로 바로 저희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그 사이 타임 간격이 별로 많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고 사실은 팔리에티브 서저리라든지 혹은 아까 뒷부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다른 인텐셔널 트리트가 들어가야 될 때 수술과의 비교 이런 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팔리에티브 서저리 관련된 논문을 하나 썼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간과를 하고 썼던 것 같아요. 분명히 같은 지적을 다시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퍼블리시는 됐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과 의사들이 사실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식외과라는 좀 특성이 있어서 더 이렇게 더 고민도 하고 많이 신경 쓰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체크해서 이렇게 좋은 중간중간에 지적들도 해주실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생기셨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외과 의사들이 수술에 대한 이펙트만 볼 때 초기에 이제 인디케이션이 돼서 수술을 하는 케이스가 아닌 중간부터의 이제 뭐 팔리에티브 서저리라든지 혹은 뭐 어떤 키모를 얹고 나서 다른 할 때에 뭐 바로 키모를 하기 전에 바로 수술하는 게 나은지 키모를 하고 하는 게 나은지 등등을 비교하고 할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는 말씀드린 대로 이식외과는 바로 당장 수술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저희처럼 이제 바로 수술을 할 때는 조금 더 이런 좋은 방법들을 활용하기에 아까 제가 방금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그 일반적인 우리 외과 선생님들한테 이런 거를 좀 적용하기에 좋은 케이스나 이런 상황을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앞서 제가 이제 많이 계속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메인은 저희가 대부분 온콜로지 서저리이기 때문에 메인은 이제 온콜로지 아웃컴이 제일 관심이 있으시고 사실은 이제 그것들이 수술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수술이 제일 중요하니까 수술의 중간에 어떤 이벤트나 무슨 약을 쓴다고 해서 그게 항암제가 아닌 이상해야 어떤 그 온콜로지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온콜로직 아웃컴 외에도 예를 들면 항상 어떤 모든 연구자들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동시에 이렇게 조금 빨리 이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이식 후에 수술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이런 흔한 이벤트들 또 흔하게 우리가 내 수술로 인해서 내 질환 때문에 사용하는 약이 아니지만 이런 스타틴 같은 굉장히 많이 사용 다빈도의 이런 약제들이 과연 내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한번 보시면 그냥 이렇게 좀
좀 소소하게 이렇게 좀 많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중에는 그것 중에는 이제 저희도 아까 스타틴 가지고 한 연구 보여드렸지만 꽤 괜찮은 논문에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또 그런 후향적 데이터가 좋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제 이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간담회과 김성현입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들립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모탈 타임 바이어스라는 개념이 이제 연구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약간씩 그 개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 이제 하윤대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단으로부터 이제 치료까지의 그 갭을 이모탈 타임 바이어스로 이제 세팅을 하고 연구를 했을 때 제가 궁금한 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가끔 수술 시간이 너무 늘어지고 그러면 환자들이 이제 그 사이에 뭐 더 병이 진행되지는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때 별말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부분도 분명히 이모탈 타임 바이어스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 수술을 했을 때 이제 뭐 스테이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뭔가 좀 어드밴스드 스테이지로 좀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결과도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인모탈 타임 바이어스와 이거와 이제 연관성을 또 따져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자체로 이제 또 별개의 개념인 건지 결국 대기 시간만큼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병이 진행이 될 거고 그것이 패솔로지에서 스테이지에서 그 결과가 나타날 건데 그거를 그 이후에서부터 팔로우하는 것과 그 이전까지의 그 타임 바이어스를 이제 고려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상 하시는 그런 캔서 서저리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이어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는 것은 어떤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조금 그것이 딜레이가 돼서 뭔가 병기가 진행되고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로 봤을 때 어떤 환자의 그 서바이벌을 분석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환자가 빨리 와서 수술을 받았으면 더 좀 병기가 좀 낮은데 뭐 그게 이제 길어져서 뭐 결과가 더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개념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선생님. 쓴 사람들은 그러면 네. 수술 후에도 썼지만 수술 전에부터 쓰던 사람이 계속 수술에 쓴 거고 스타틴을 안 쓴 사람들은 수술 전에도 안 쓰다가 계속 수술 후에도 안 쓴 건지 아니면 수술 전에 스타틴을 쓰다가 수술 후에 스타틴을 안 쓴 건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히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고요. 뭐 그건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수술 전에 만약에 스타틴을 쓰는 환자다 그러면 제가 수술 시점으로 팔로우 한다고 했다면 그거를 그냥 수술 시점부터로 그냥 볼 것인지 아니면 수술 전에 썼던 환자들을 그냥 익스클루전하고 갈 것인지 그것들은 연구자가 결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 코드에서 얼마나 그게 분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스타틴 궁금한 게 간이식을 한 환자들은 그러니까 간이식 전부터 스타틴을 썼기 때문에 그냥 수술에도 스타틴을 쓴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스타틴 안 쓰던 사람들은 안 썼으니까 계속 안 썼을 것도 같고 근데 아까 논문에 이제 그 내과 선생님 거에 보면 스타틴을 이전에 쓰던 사람이든 안 쓴 사람이든 그럼 수술 후에는 스타틴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신 거죠, 논문을. 네,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나왔고요. 아니면 간이식 전부터 스타틴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거는 이제 이식 후에 스타틴 쓰는 거죠. 이식 전에 스타틴 쓴 환자들은 그 논문에서는 그냥 이식 시점부터로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면 그 환자군은 네. 이식 전에는 스타틴 안 썼던 환자군을 다 대상으로 해서 아니요. 제 기억에는 아마 이식 전에 썼던 사람들은 그냥 이식 전에 쓴 기간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이식 시점으로부터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가 저희도 이제 비슷하게 디자인했던 것이 스타틴이라는 약을 쓰는 환자들의 비율이 이제 그렇게 이식 전부터 쓰는 환자들 많지는 않았고 이식한 후에 이 간이식의 이제 면역 억제 때문에 또 고지혈증이 많이 생깁니다. 부작용으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간이식 후에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 면역 억제제도 오래 쓰니까 그만큼 고지혈증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스타틴을 더 많이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바이어스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너무 좋은 발표 두 분 감사드리고요. 혹시 시간도 됐고
그래도 많은 질문들과 코멘트가 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많은 기회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